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호는 소스라치게 돌아봤습니다. 철민아, 문 좀 열어줘.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 문은 안에서도 열리게 돼 있었는데 왜? 숨이 하얗게 퍼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고장? 아니면 누가 잠근 건가? 정우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누구 없어요. 저 여기 갇혔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한 사람의 얼굴, 그리고 끔찍한 의심.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우는 눈을 떴어요. 30년째 같은 시간이었죠.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세면대 앞에 선 정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또 일찍 일어났네. 침실에서 나오는 선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고생 많다고 말했을 텐데.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선희가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죠. 새벽 5시에 화장을 하다니.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이른 시간인데? 운동 같이 하기로 했어. 선희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죠.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요즘 선희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갓 결혼했을 때 선희는 달랐었죠. 정우가 정육점에서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괜찮아. 우리 둘이 힘내면 되지. 그때 선희의 미소는 진짜였어요. 눈가에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선희가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갔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남았죠. 평소에는 쓰지 않던 향수였어요. 정우는 혼자 남은 집을 둘러보았어요. 사진첩이 눈에 띄었죠.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진첩을 열었어요. 젊은 시절 둘의 모습이 나왔죠. 정우의 어깨에 기댄 선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정말 행복했는데.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정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정육점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죠. 추운 겨울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정육점에 도착하자 박철민이 먼저 와서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정우 형.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우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어요. 정우는 30년 경험으로 익숙하게 고기를 잘라주었죠. 칼질이 정확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없었죠. 역시 베테랑이에요. 단골 할머니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정우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정우는 냉동 창고로 들어갔죠. 재고를 확인하려고요. 창고 안은 영하 20도였어요. 정우는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들어갔죠. 숨이 하얗게 나왔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이 닫혔어요. 정우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문 앞으로 달려갔죠. 문 좀 열어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어요. 돌아가지 않았죠. 철민아, 철민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지요. 이상했어요. 이 문은 안에서도 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고장이 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밖에서 잠근 걸까요?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누구 없어요? 저 여기 갇혔어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창고 안에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문을 두드렸어요. 발로도 차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추위가 점점 심해졌어요. 손가락이 시려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우는 오늘 아침 선희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목소리,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3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첫 만남, 프러포즈, 결혼식, 아이들 탄생.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정호영, 정호영. 철민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냉동창고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몰려들었죠. 정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이런, 어떻게 된 거야? 철민이 정우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정우의 몸이 심하게 떨렸죠. 문이 잠겼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죠. 미안해, 형.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분 넘게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정우는 사무실로 이동해서 담요를 덮었어요. 철민이 뜨거운 차를 끓여왔죠. 형,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계속 저렸어요. 저체온증 증상이었죠. 몇 시간 후에야 몸이 좀 나아졌어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갔죠. 선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선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정우는 재빨리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거실을 엿봤죠. 선희와 함께 온 남자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오늘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실패했어. 누가 와서 구해줬나 봐. 선희의 대답에 정호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실패? 무슨 실패? 다음에는 확실히 해야 해. 보험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알아. 3억이잖아. 정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 3억? 사고처럼 꾸며야 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걱정 마. 계획대로 하면 돼. 선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이길 바랐죠. 그런데 철민이 문제야. 선희가 다시 말했어요. 왜? 걔가 너무 눈치가 빨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말해볼게. 정우가 요즘 이상하다고. 정우는 숨을 죽였어요. 선희가 뭘 할 생각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되잖아. 피해망상이 심하다고.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 당연히 믿을 거야. 나 그 사람 아내잖아. 선희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뛰쳐나갈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언제 다시 시도할 거야? 곧 기회를 봐서 조심해야 해.
한 번 실패했으니까. 알아. 이번엔 확실히 할게.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났어요. 남자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죠. 선희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정우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선희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죠. 뭔가 흥분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우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선희의 뒷모습을 살짝 훔쳐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정육점에 갔어요. 철민이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죠. 형, 어제 괜찮았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그런데 철민아. 정우는 철민을 불러 세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철민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형,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 형수님이 그러는데. 형이 요즘 이상하다고. 정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뭐가 이상하다고? 피해망상 같은 게 있다고.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희의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우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형, 혹시 정말 그런 생각해? 철민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30년 함께 일한 동료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대요. 큰딸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정우는 손이 떨렸죠. 누가? 뭐가 이상하다고? 엄마 말로는 피해망상이 심하다고.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한대요. 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마저도 선희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지연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신과.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우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죠. 자식들마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황은 더욱 나빠졌죠. 정육점 단골들이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갔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저 아저씨 요즘 이상하다더라. 아내 말로는 정신병이 있다던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정우의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철민도 정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철민아, 나 좀 믿어줘. 형? 미안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료였는데 정우는 혼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희는 친구들에게 정우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봐. 억지로라도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였어요. 정우는 문틈으로 들었죠. 입원? 정신병원 입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선희가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죠. 아니, 자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죠. 정우는 몸을 일으켰어요. 선희는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언제 나간 거지? 정우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에 봤던 바로 그 남자였죠. 남자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선희가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져왔어? 응. 이거면 충분할 거야.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정우는 눈을 크게 떴죠. 주사기였어요. 그리고 약병. 이걸 어떻게 써? 잘 때 주사하면 돼. 그럼 깨어나지 못해. 정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독을 주사하려는 거였어요. 잠든 사이에. 확실해? 당연하지.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두 사람이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죠. 정우는 재빨리 침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몇 분 후 선희가 들어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로 다가왔죠. 정우는 눈을 꽉 감고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선희가 정우 옆에 앉았어요. 손에는 주사기가 있을 거였어요.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선희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정우가 자는 척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깨어 있어? 선희가 정우를 흔들었어요. 정우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어요. 응?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자. 선희는 주사기를 숨기고 일어났어요. 위기를 넘겼어요. 일단은.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도망쳐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선희가 외출한 사이에 정우는 가방을 쌌어요. 돈과 옷가지를 챙겼죠. 30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믿었던 아내와 자식들, 동료들 모두 등을 돌렸어요. 정우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해진 얼굴이 비쳤죠. 이제 혼자야.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정우는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30년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야 했어요.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니면 복수를 위해서. 기차에 올라탄 정우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선희는 자신이 도망쳤다는 걸 알겠죠.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정우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걸. 기차가 출발했어요. 고향이 점점 멀어져 갔죠. 정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30년 만에. 정우야, 이게 누구야? 서울역 지하상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강 사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30년 전 도축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가움과 창피함이 섞여 있었죠. 야, 뭐 이렇게 초라해 보여? 무슨 일 있었나? 강 사장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정우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선희의 배신, 냉동창고 사건, 독살 시도까지. 강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미친년이. 강 사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30년 전 내가 내 목숨 구해준 걸 잊었나?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집도. 걱정 마. 일단 내 집에서 지내. 강 사장은 정우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우선 몸부터 추스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자. 며칠 후 강 사장이 정우를 데리고 한 곳으로 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정육 유통업체였어요. 여기 사장이 내 친구야. 일 좀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우는 단순한 일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장님, 제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정우는 자신만의 냉동 보관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30년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였죠. 온도를 단계별로 조절하면 고기 신선도가 3배는 오래가요.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한번 해봐. 정우는 작은 냉동고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고기가 싱싱했죠. 이거 완전 혁신이네. 사장이 소리쳤어요. 한 달 후 정우의 기술은 소문이 났어요. 다른 업체들이 찾아왔죠. 우리도 그 기술 써보고 싶은데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정우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선의에 대한 복수였죠. 정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재산을 아내가 처분하려고 할 텐데요. 걱정 없어요. 미리 법적 장치를 해뒀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30년 전에 집과 정육점을 공동 명의로 했죠? 배우자 동의 없이는 처분 불가능해요. 정우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죠. 선희는 아마 지금쯤 정우의 재산을 손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혔을 거였죠. 며칠 후 강 사장이 급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정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내 고향에서 연락 왔어. 선희가 내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대. 정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실종 신고요? 응. 그런데 더 문제는 보험회사에 실종자 보험금 신청했다는 거야. 선희의 계획이었어요. 정우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래요? 3억?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여자가 끝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정우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증거를 잡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이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탐정이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선희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죠. 결정적 증거예요. 정우는 사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우의 냉동 기술은 계속 발전했어요.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죠. 저희와 계약하시겠어요? 기술료로 10억 드릴게요. 정우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성공을 맛보게 된 거였죠. 강 사장이 축하주를 들고 왔어요. 정우야, 정말 대단해. 이제 넌 탄탄대로야. 강 사장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어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죠. 이제 당당하게 돌아갈 때였어요. 선희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였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정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개발한 스마트 냉동 시스템, 혁신적입니다. 경제뉴스에서 정우의 이름이 나왔어요. 강 사장이 TV 볼륨을 높였어요. 정우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거였어요. 30년 만에 진짜 성공이었죠. 그날 밤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우 형님인가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박철민이었죠. 철민이? 어떻게 내 번호를? 형님, 정말 죄송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뉴스 보니까 형님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거짓말했구나 싶어서요. 형님이 정신병 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철민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 진짜 죄송해요. 저도 속은 거였어요.
정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였죠. 철민아, 괜찮아. 아니에요. 30년 지기 동료를 의심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철민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형수님이 또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정호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뭐라고? 실종자 보험금 받으려고 해요. 형님이 죽었다고. 정호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철민이 알려주니 고마웠죠. 그리고 그 남자, 민수라는 놈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민수, 드디어 그 남자의 이름을 알았어요. 고마워, 철민아. 내가 알려줘서. 형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진실을 알아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는 한참 생각했어요. 철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호 씨, 부인분이 실종자 신고를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실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험금을 신청했거든요. 정우가 웃었어요. 선의의 조급함이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부인분이 재산 처분을 시도했는데 모두 막혔어요. 공동명의라서요. 그럼 선의는 지금 아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계획이 다 틀어진 거니까요.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의의 계획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우 씨,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뭐요? 부인분과 민수라는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정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하는 것도 녹음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보험금 타면 함께 외국으로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정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30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다니. 증거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드릴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정호는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정호는 강 사장에게 말했어요. 정말 가려고? 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조심해. 그 여자가 뭘 할지 몰라. 괜찮아요. 이번엔 내가 더 강해졌으니까요. 정호는 가방을 쌌어요. 증거 자료들과 사업 계약서들을 챙겼죠.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어요.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어요. 성공과 진실을 들고 가는 거였어요. 기차표를 샀어요. 고양행이었죠. 역에서 강 사장이 배웅해줬어요. 정호야, 꼭 이겨라. 고마워요, 강 사장님. 형님 은혜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기차에 올라탄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죠. 곧 다시 돌아올 거였거든요. 승리자로. 정호는 핸드폰을 꺼내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독점 인터뷰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스마트 냉동 시스템 개발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요. 기자의 목소리가 흥미로워졌어요.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후에 제 고향에서요. 정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화려한 복귀였죠. 선희는 뉴스를 보고 기절초풍할 거였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다니. 기차가 고향 쪽으로 달려갔어요. 정호의 새로운 인생을 싣고 정육 유통업계 혁신을 이끈 김정호 씨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선희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죠. 화면에는 정호가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젠장. 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정호의 말에 선희는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선희야, 뉴스 봤어?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 자식이 성공해서 돌아왔어. 우리 계획이 다 들통날 거야. 나도 알아.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선희와 민수는 서로 바라봤어요. 공포가 얼굴에 드러났죠. 문이 열렸어요.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윤선희 씨와 박민수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냉동창고 CCTV, 독살 시도 녹음 파일, 불륜 동영상까지요. 선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게 탄로 난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정호도 참석했어요. 피해자 신분으로요. 선희는 정호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펐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내 목숨보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선희와 민수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어요. 30년 부부 보험금을 위해 남편 살해 시도, 정육업계 혁신가의 충격적인 과거. 정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였죠. 며칠 후 정호는 정육점을 찾았어요. 철민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형님. 철민이 달려와 정호를 껴안았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형님을 의심해서. 괜찮다고 했잖아. 정호가 철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정호는 정육점을 다시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가게로 바뀌었어요. 정훈의 프리미엄 정육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았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진짜가 이기는 거군요.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어요. 정호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강 사장도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정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강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정육점에서 축배를 들었어요. 앞으로 뭐 할 거야? 사업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정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돕고 싶어요.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몇 달 후 김정호 교육재단이 설립됐어요. 정호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책도 냈어요. 제목은 얼어붙은 사랑, 녹아내린 진실이었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 출간 기념회장에서 정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30년 만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기념회가 끝나고 정호는 혼자 산책했어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진실을 알았고 정의도 실현됐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되찾았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0살의 늦은 출발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호야, 내일 소개해줄 사람 있어. 좋은 사람이야. 정호가 웃었어요. 새로운 만남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만남이요. 정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30년 만에 진짜 행복이 시작되려고 했어요.